예, 반갑습니다. 황순일입니다. 우리 그 원장님께서 와이셔츠만 입고 발표하셔서 저도 자켓을 벗었습니다. 아, 제가 이 성철 스님은 좀 제 전공하고는 좀 안 맞습니다. 그지? 왜냐면 저는 주로 하는 게 이제 빨리어나 산스크리트 쪽이고, 아무래도 성철 스님은 이 대승불교의 아니면 우리 한국 불교의 아니면 우리나라 조계종, 선종의 가장 중요한 선사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제가 이 성철 스님 관련해서 이렇게 발표하면 막 우리 학생들 막 웃고 그러는데, 다만 제가 이렇게 하게 된 거는 성철 스님의 101법문 상권을 한 10년 정도 됐습니다. 그지? 한 10년 전에 제가 영역을 해가지고 영국에서 이제 출판을 했는데, 그때 제가 이 상권 부분을 아주 좀 이렇게 열심히 읽었습니다. 번역을 해야 되니까. 그지? 그래서 이제 제가 이 그 백일본문 상권을 이제 번역을 하면서 영어로 번역하면서 이 부분을 찬찬히 읽어보니까 제가 성철 스님께서 왜 중도를 그렇게 열심히 말씀하셨는지, 왜 중도가 그렇게 중요했는지에 대해서 나름대로 조금 이제 생각을 가지게 됐고, 어떤 그런 이야기들을 제가 주로 이제 외국에 가면 학회에서 이제 한 번씩 발표했는데, 제가 자세하게 이제 이 경전들을 좀 찾아보고, 비슷한 종류의 이본들도 찾아보고 한 건데, 이번 처음입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좀 찾아본 내용을 소개해 드리는 방식으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서론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한국 불교는 오랫동안 스스로의 정체성을 대승불교에 두고 있었습니다. 한국 불교 사찰, 불단의 중앙은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샤캬무니 붓다의 상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만 불교 행사에서는 거의 예외 없이 반야신경이 합송되고, 대한불교 조계종의 소위경전은 금강경이 되며 동아시아 소위경전으로 삼고 있습니다. 근대 이전까지 동아시아 불교의 핵심적인 경전이라고 할 수 있는 반야신경, 금강경, 법화경, 화엄경이 역사적으로 실존했던 샤캬무니 부처님의 붓다의 가르침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어떠한 의심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근대 이후 불교 경전들에 대한 연구에 서구의 문헌학적인 방법이 적용되면서 역사적인 부처님과 붓다와 대승불교 경전 사이에는 적어도 300에서 한 400년 정도의 간격이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오늘날 반야신경, 금강경, 법화경, 화엄경 등 대승경전이 역사적인 부처님의 시대에 만들어졌다고 보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대 한국 불교는 신앙의 대상으로서 샤kyamuni 붓다와 자주 하고 소위 경전으로 삼고 있는 대승불교 경전들 사이에 정체성 문제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대승비불설이란 이름으로 우리에게 알려진 논의들 속에서 한국 불교는 과연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한국 불교는 이러한 정체성 문제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대승불교의 가르침을 역사적인 샤kyamuni 붓다의 가르침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일까요? 근대 한국 불교를 대표하는 선사인 태홍성철은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했고, 독자적으로 그 해결책을 모색했던 몇 안 되는 선구자 중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태홍성철이 분립문자와 교회 발전을 종지로 하는 한국 순불교를 대표하는 선사라는 측면에서 그의 문제의식과 해결 방법은 어떻게 보면 근대 한국 불교의 특성과 고민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척도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태홍성철은 1967년 해인사의 방장으로 취임하면서 하한거와 동한거 기간에 거의 매일 아침 2~3시간 정도 사부 대중을 대상으로 법문을 했습니다. 이 법문은 횟수로 따졌을 때 거의 100일 정도가 되었고, 법문 노트와 녹음이 남아 있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1992년에 100일 법문이 출판되었습니다. 영역본 1권은 2010년에 영국의 이퀴녹스에서 저희들이 출판했습니다. 2권은 작업 중인데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많습니다. 100일 법문에서 태홍성철은 중도를 불교의 핵심적인 가르침으로 판단하고, 초기 불교 이래 불교의 다양한 교리 발달사를 면밀하게 검토하면서 이 모두가 중도를 중심으로 철학적 교리적으로 조직되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태홍성철은 대승불교의 다양한 이론들이 비록 샤kyamuni 붓다로부터 한참 이후에 나온 것이지만
중도에 입각하고 중도를 통해 파악될 수 있다고 한다면 역사적인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볼 수도 있다고 역설을 하고 있습니다. 즉 중도를 중심으로 대승불교 경전을 불설로 해석하여 한국 불교의 정체성 문제를 해결하려 했던 태용승철의 노력이 백일법문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챕터에서는 제가 우리 그 초전법륜경에 있는 중도에 대한 부분을 제가 조금 자세하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초기경에서도 중도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 율장대품 또는 초전법륜경에서는 고행을 포기한 부처님을 붓다를 무시하려고 했던 오비구에게 부처님이 열애를 고따마라고 친구라고 부르지 말라라고 이 카리스마로 압도한 다음에 법문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나오는데 코테이션 생략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중도는 빨리어 중간을 의미하는 형용사인 마지마와 수단과 방법을 뜻하는 여성명사 빠띠빠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빠띠빠다는 목표를 이루는 방법으로서 한쪽은 욕망의 대상들 사이에서 쾌락과 기쁨에 빠져 이를 추구하는 것이고 다른 쪽은 자발적으로 괴로움을 추구하는 것으로서 사실상 세속적인 삶과 고행을 뜻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붓다가 오비구를 만나 최초로 가르침을 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율장대품의 경우 부처님의 행정을 살펴보면 오비구 이전에 순세 외도인 우빠가를 먼저 만나고 우빠가에게 가시의 마을 바라나시로 불사의 북을 울리러 간다고 선언했지만 우빠가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떠나버렸습니다. 즉 첫 번째 출가 수행자와의 만남에서 사실상 부처님이 실패를 맛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붓다는 오비구가 자신의 카리스마에 압도되어 발을 씻어주고 바루를 받고 음식을 권하고 사실 요전에 5명이서 모의를 합니다. 오면 우리 철저하게 저 사람을 무시하자 했는데 부처님이 나자마자 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붓다는 자신의 수행법이 이전에 오비구와 함께 했던 고행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세속적인 삶도 아니라는 것을 명확히 해야만 했습니다. 그는 이 두 가지를 멀리하고 양자의 중간에 해당되는 방법을 알아차렸고 이를 통해 눈을 떴고 알미 생겨났으며 고요하게 되었고 지혜롭게 되었으며 완전한 깨달음을 얻었고 열반을 얻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도가 바로 8가지 성스러운 길, 즉 8정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 초전법륜경이나 율장대품에서 중도는 8정도고 8정도는 개정의 사막이며 이거는 어떤 그 관점이나 견해나 관점이 아니라 우리가 수행을 하는 수단과 방법으로 이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다른 종류의 중도도 또한 초기 경전에 나타납니다. 대부분의 불교 교리가 그러하듯이 중도라는 개념 또한 시간이 지나면서 의미가 확장되고 다양한 방면에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초전법륜경이나 율장대품만큼 이나 후대의 교리적 철학적 발전에 강한 영향을 미친 것이 쌍유따니까의 까짜야나 고따 숫다인데 여기에서 부처님은 12연기를 순간과 역간으로 설명하는 것을 중으로 보는 것. 사실 우리 한문본에는 중도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빨리 본에는 그냥 마지막에 정도밖에 안 나타납니다. 즉 우리 빨리 본에서는 중도가 아니라 중간 정도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중도가 아니라 중간을 의미하는 형용사 마지막가 추상명사의 도구격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경전은 삶의 방식이나 수행의 방법에 대한 것이 아니라 있음과 없음이라는 생각 또는 견해에 대한 것입니다. 아마도 이를 구분하기 위해 빨리경전은 수단이나 방법이라는 측면이 강한 빠띠빠다를 아마 빼버린 것으로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중간인 것 추상명사로 제가 번역했습니다. 그것은 초정법륜경과 율장대품에서 같이 8정도가 아니라 12연기를 순간으로 역간으로 관하는 것으로 설명됩니다. 근데 여기에 대한 한문본을 보면 중도라고 한문 가전연경에는 중도라고 명시되어 있고 우리 자바음은 435년에서 444년 사이에 구나바드라가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몇몇 사람들은 아마 구나바드라가 중도로 이렇게 바꾼 거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우리 트루판에서 발견된
물라 사르바스티바다 우리 쌍유타 아가마 그러니까 산스크리트 번본입니다. 근데 이 번본이 발견됐는데 번본에 보면 우리 빠띠바다가 들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다음 페이지에 계속 번본 까띠야야나 수트라는 중도는 중간을 뜻하는 형용사 마지막과 입구 길 시작 이해 이성 지성 이미 우리 산스크리트 빠띠바드는 빨리보다 훨씬 더 그 의미가 확장돼 가지고 단순히 수행이 아니라 여기서는 관점이라는 의미로도 이미 범어에서는 확장되어 있습니다. 의미하는 뿌라띠바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때 범어 뿌라띠바드는 좀 더 의미가 확장돼가 이해, 지성과는 지적인 측면을 이미 다 포괄하고 있고 요 용어가 이미 우리 이 트루판 번본에서는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밑에 각주에 보시면요, 밑에 있는데 에따우 우부하우 안따우 아빠 감 아누 빠감냐 마디야마 빠띠바다 해서 우리 장음 A가 붙어가 인스트루멘탈입니다. 중도를 통해서 타타가또 열에는 다르맘 데세야띠 가르침을 설한다.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의 생성으로 저것의 생성이 있다. 이렇게 설하는데 다만 우리 요 번본을 보면 빨리어에서보다는 조금 더 이 논의가 확장되는 걸 볼 수 있는데 빨리에서는 단순히 아띠 나 아띠 세 개가 있다 없다 정도로 이야기되는 게 우리 요 번본에서 보면 아스티따 나스티따 이래 됩니다. 따가 붙으면 이게 우리 추상명사가 전미사니까 사실상 있는 상태에 있다 없는 상태에 있다. 이 세상이 있는 상태에 있다는 건 결국 더 발전되면 우리 보통 뭐 이 상주론이라 그러니까 그제 사스왔다 바다 뭐 이러죠. 그죠? 상주론과 연결되고 나스티따 이 세상이 없는 상태에 있다. 이건 우리 단멸론 우체다 바다 이래 되는데 사실은 이쪽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우리 이 번본을 보면 사실상 이 중도의 의미가 처음에 단순히 이 가짜에서 유무에서 아스티따 나스티따가 돼가지고 우리 보통 뭐 상주론과 단멸론 하는 쪽으로 철학적으로 확장되고 있는 그런 측면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41페이지. 백일본문에서 태웅승철은 일본의 불교학자인 우이 학구주를 인용하면서 어떻게 해야만 부처님의 근본 사상을 알 수 있겠는가라고 묻고 부처님의 중요한 사적을 기초로 하고 부처님 당시 인도 사상 일반을 참고하며 원시경전 가운데서 제일 오래된 부분이라고 인정된 것을 종합하면 부처님의 말씀에 다가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본 불교계는 1800년대 후반부터 학생들을 서구에 유학시켰고 사실상 1745년에 이미 대승불교가 부처님이 만든 것이 아니라 가상설이라고 해서 부처님 이후에 단계적으로 발전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 대승비불설은 이제 무라카미 센조부터 나오긴 했지만 우이 학구주 같은 경우에는 우리 동북대학, 도호쿠대학, 도쿄대학 고마자와에서 계속해서 강의하면서 이 일본 인도 철학계에 아주 큰 영향을 미쳤고 이분의 책이 시리즈로 나온 게 있습니다. 인도 철학 연구. 아마 여기서 이제 끊임없이 이런 그 부처님의 원래적인 의미를 찾아가는 것을 이제 발표했는데 사실 이분은 거기 읽어보면 저도 몇 개 찾아봤더니 이 그 12연기의 공식을 우리가 보면 이마스민 사띠 이담 호띠 이마사 우빠다 이담 우빠자띠 이래 되는데 이마스민 사띠 이담 호띠 하는 게 앞에 보면 이마스민 사띠 이게 이제 척격이기 때문에 이게 절대 척격이 되면 논리적인 이 그 뭡니까 이 인가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막대기 두 개를 이렇게 같이 세워 놓으면 이게 없으면 요것도 없고 요것도 없으면 요것도 없기 때문에 서로 상호 상관성을 이야기할 때 요거를 우리 많이 앞에 걸 쓰고요. 이것이 생성되면 저것이 생성된다는 거는 시간적인 선후관계에서 이게 먼저 있어야 그 다음에 생성되니까 그거는 이제 시간적인 우리 상호관계라는데 우이학구주는 이런 상호 공시적인 이게 아마 부처님의 깨달음의 그게 아닌가 하는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물론 이런 이야기는 후에 뭐 마츠모토 시로라든지 많은 일본 불교 학자들의 호된 비판을 받습니다. 1990년대 일본 불교학계가 가지고 있던 이런 문제의식을 태옹승철은 잘 알고 있었고 율장대품 또는 초전불명경이 부처님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확신을 하면서 뭡니까
이 중도를 부처님의 깨달음의 핵심으로 우리 백일법문에서 이야기하면서 불교의 출발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1960년대 한국 불교학계가 사실상 일본 불교학계에 영향이 있었으며 아마도 승철 스님은 빨리 율정대품을 직접 보신 게 아니라 일본어 번역인 남전 대장경을 통해서 아마 접근하셨을 거로 보이는데 어떤 그가 불교 문헌학을 전공한 학자가 아니고 남방불교의 빨리어를 직접 아마 다루진 못했다는 걸 전제로 우리 차곡차곡 그 의혹에 해당되는 패시지들을 제가 체크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율장대품인데 여기 보시면 그죠? 우부호 안따 우빠 감마 마지마 빠띠빠다 따따가떼나 아비삼부따. 근데 아비삼부따를 지금 보면 등정각으로 계속 번역하는데 등정각. 근데 등정각은 쌈약삼부따지. 근데 아비삼부따가 됐을 때 아비는 최고의 이런 뜻도 있습니다. 우리 아비다르마가 최고의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하기 때문에 최고의 완전한 깨달음 뭐 이 정도로도 우리 충분히 번역할 수 있는데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뭔가 하면 이 문장에서 아비삼부따는 명사가 아니고 수로입니다. 이게 우리 문장 부족 어쨌든 그러면 타타가떼나는 인스트루멘탈이지. 그 다음에 우리 마지마 빠띠빠다는 주격이고 아비삼부따도 주격인데 이거 우리 패시브 센텐스를 해가지고 인도 사람들이 과거를 표현할 때 인스트루멘탈을 주어로 주어는 목적으로 그 다음에 PP를 뭐로 합니까? 수로로 하는데 우리 붓다가 깨달음도 되지만 알아차리다라는 동사의 그 과거 분사입니다. 그죠? 사실 이 문장 무슨 뜻인가 하면 잘 알아차렸다. 열에는 중도를 잘 알아차렸다. 그지? 그 뒤에 보면 중도 자체가 깨달음이 아니라 이 중도를 통해서 눈이 떴고 이 중도를 통해서 알미 일어났고 이 중도를 통해서 고요함으로 지혜로 완전한 깨달음으로 그리고 열반으로 갔다라고 해가 사실상 우리 율장 대품에 나타나는 중도는 어떤 견해나 관점 우리 가짜야나 고타 수타에 나온 그런 게 아니라 수단과 방법에 해당됩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문맥들이 우리 대중부 마하바스두와 그리고 설일체 유부의 랄리타 비스타라 그리고 근본 설일체 유부의 율장에 남아 있는데 그걸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밑에 보시면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면요. 첫 번째 게 우리 마하바스두인데 마하바스두는 대중부 설출세부 율장이고 대충 보면 한 기원 전후쯤에 만들어진 것 같고요. 불교 혼성범으로 되어 있습니다. 혼성범으로 되어 있고 데칸 지역 그러니까 인도 중부 지역인데 여기 보시면요. 보죠. 여기 있다. 둘째 줄에 보시면 우부하우 안따우 우빠 감냐 타타가타 스야 아리야스민 담마 비나예 마지마 빠띠빠따 아누삼부따 이렇게 되지. 아누삼부따 여기서는 아비삼부따가 아니고 이제 아누삼부따로 돼 있는데 이 혼성범에서는 저 보통 요 앞에 그 많이 바꿔버립니다. 이게 이제 똑같지 않으려고 범어하고 빨리하고 좀 중간에 있는 그런 거라 사실상 동일한 표현으로 볼 수 있는데 여기는 보시면 이 제너티브가 주어로 돼가지고 열애가 지금 따따가따 스야 내가 제너티브를 주어로 있고요. 제가 보면 두 개 문장은 똑같이 그 패시브 센텐스라 요것도 명사가 아니라 그냥 수로입니다. 알아차렸다 정도. 그리고 뒤에 있는 부연 설명도 거의 똑같아서 사실상 견해나 관점이라기보다는 어떤 수단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랄리타 비스타라는 이제 부처님의 일생 이야기가 설일체 유부 계열의 문헌에 나타나는 건데 여기 보시면 여기도 보시면요. 우리 둘째 줄에 보시면 드와 안따와 아누 빠감냐 마디야마야 이와 빠티빠다 따따가 또 담맘 데세야띠 그제 이 뭡니까 요것도 그러니까 두 가지 극단을 멀리하고 나서 열에는 중도를 통해서 이것도 인스트루멘탈이지 그러니까 가르침을 써란다. 이건 아예 그거 빠져버렸습니다. 다음과 같은 가르침을 써라는데 뒤에는 똑같이 뭡니까 이거 8정도입니다. 그죠? 8정도. 그래서 이게 보면 가르침을 설하다 요거는 주로 가짜야니 고따 수따 계열에서 나타나가지고 12연기랑 연결이 됐는데 지금 여기서는 혼합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상 랄리타 비스타라 기본 한 1세기 기본 전후에서 1세기 정도 되면 가짜야니 고따하고 우리에 나누는 중도하고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중도가 사실상 인도에서 이미 혼용돼 가지고 사용됐던 것을 보여주는 한 예가 아닌가 싶고요.
제일 재밌는 건 요 마지막인데, 근본 설일체유부 율장, 우리 물라 사르바하스티바다 비나야인데, 요 한문본이 남아있어요. 번본이 남아있고요. 보통 한 4세기 정도니까 가장 후대의 요 중도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여기는 보시면, 에따우 우부하우 안따우, 감냐? 아스티, 마지막 빠띠빠트. 그제? 양변을 멀리하면 중도가 있다. 아예 그냥 우리 아비 삼부타, 아누 삼부타 다 빼버리고 아스티로 명료하게 썼습니다. 양변이 멀어지면 중도가 있다. 이렇게 그죠. 그래서 우리 근본술일제유부는 좀 더 파퓰러 해가지고 이 사람들은 그 자신들의 율장이 부처님의 일상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파퓰러한 식으로 이게 변해가다 보니 아주 간명하게 중도에서 쓰라고 하지. 좀 복잡한 이야기는 다 빼버린 뭐 그런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요 예를 봐도 사실상 우리 이 중도는 어떤 우리 까짜야니 고타 수타나 대승불교에서 발전된 어떤 관점이라기보다는 어떤 수단적인 청변이 훨씬 더 강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45페이지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비록 태옹성철의 중도에 대한 이해가 위와 같이 세세한 부분에서 현대적인 해석과 차이가 있지만 자료적인 한계와 언어적인 한계가 명확했던 1960년대 한국이라는 당시 상황을 고려한다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한국에서 본격적으로 버머와 빨리어가 연구되고 버머와 빨리어 문헌이 본격적으로 다루어지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 이후라고 볼 수 있으며 근래 인도와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등에서 발견되는 필사본의 연구는 아직까지 한국에서 제대로 시작되지도 못한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한문 번역이나 빨리 경전의 일본의 번역에 의존해야 했고 학문적으로 일본 불교학을 무작정 따라가기만 했었던 당시 한국의 불교학 상황을 고려해 본다면 태옹성철의 문제의식과 노력은 이미 시대를 앞서간 선각자의 풍모를 보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도라는 개념 자체가 불교가 발전하면서 그 의미의 폭을 확장했고 초창기 팔정도와 관련해서 세속적인 삶과 고행적인 삶 사이의 중도만을 이야기했던 것이 아니라 이미 인도에서 12연기의 순간과 역관, 연기 공식과 관련해서 유무중도, 단상중도 등이 이미 초기 경전에서 확장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역사적인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고 적어도 40에서 45년 인도 각지를 다니면서 불교를 널리 알렸다고 했을 때 그의 사상이나 생각이 처음부터 끝까지 전혀 변화가 없었다. 이것도 사실 조금 의문이 듭니다. 그리고 부처님의 깨달음의 내용과 그것을 언어적으로 풀어서 법문을 할 때 부처님께서 우리 대기설법이니까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면서 설명했을 건데 요거 두 개에 전혀 차이가 없고 오직 이 부처님의 깨달음의 내용만이 진짜 불교다? 이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비록 초전변법륜경과 율장 대품에서 나타나는 중도에 대한 설명이 수단과 방법으로서 팔정도로 대표되는 개정의 사막을 중심으로 한다고 해서 이것만이 역사적인 부처님의 진정한 중도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중도를 지나치게 협소하게 해석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사실상 중도는 개념의 확장을 통해 팔정도, 12연기가 하나로 연결되고 불교의 수행적인 측면과 지적인 측면이 이 중도를 통해서 하나로 연결되며 초기 불교, 부파 불교, 대승 불교가 사실상 하나로 연결되는 중요한 개념으로 인도에서 발전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불교가 발전하면서 중도는 다양한 불교의 가르침을 총괄하는 핵심적인 교리로서의 위상을 가지게 되었고 어떤 불교의 가르침이든 중도에 입각하고 중도를 통해서 파악될 수 있다면 불교라는 영역 안에 충분히 위치할 수 있고 역사적인 부처님의 가르침을 계승하는 것으로 충분히 볼 수 있는 위치에 이르게 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그렇다면 태옹승철의 중도 해석은 몇몇 현대학자들이 그에 대한 비판에서 나타나듯이 일본 불교학의 그림자에 불과했을까요? 우이 하쿠주나 다카쿠스 준지로, 키무라 다이켄 같은 당시 일본의 불교학자들이 일본의 식민주의를 옹호하고 군국주의에 동참했다고 해서 태옹승철의 업적 또한 그러한 선상에서 매도되어야 할까요? 필자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근대 일본 불교학계의 근본 불교에 대한 탐구가
서구의 문헌학을 바탕으로 체계적으로 진행되었고 많은 학문적인 발전을 이끌었으며 불교를 새로운 차원으로 성장시킨 것에는 의심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근본 불교에 대한 탐구는 부처님의 깨달음의 본질에 대한 연구는 주로 과거 회귀적인 경향에 머무르는 것이 많았고 연기법의 공식성 또는 시간성 문제나 열애장 사상은 불교가 아니라는 다양한 주장에서 보이듯이 사실상 논쟁을 위한 논쟁의 성격이 강했습니다. 태옹성철은 일본 북불교학계의 근본 불교 탐구에 대한 학문적인 성과를 받아들이고 중도를 핵심적인 불교의 가르침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러한 결과를 과거 회귀적인 것에 멈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당시 한국 불교가 직면했었던 불교의 정체성 문제에 이를 적용했고 사실상 이를 통해서 한국 불교의 정체성 문제를 극복하려 했던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당시 불교학의 한계를 넘어서는 태옹성철의 독자성이 있었고 바로 여기에 태옹성철의 시대를 넘어서는 안목과 노력이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문제의식과 노력을 통해서 한국 불교의 근대화가 시작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